안녕하십니까. 나리북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나리병원 원장 나우순입니다. 3, 4, 5월 달에는 밤코 작가님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밤코 작가님의 그 우리 생명의 근원이 밥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짧은 그림이고 그다음에 명확하고 간결한 필치로 아주 대단히 인상 깊은 작품이었었고요. 밤코 작가님 아버님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별을 벤다던가 이런 그림이 너무 강렬했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농부의 천적인 참새까지 품어안는 그림이어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봄 전시회는 밤코 작가님 전시회는 마무리하고요. 6, 7, 8월 달 여름 전시회는 저희가 고정순 작가님의 원화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전시회를 준비하게 된 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보면서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점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데렐라가 되는 건 굉장히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모든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살아보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더라. 그런데 동화책에서나 이런 데서는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게 사실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설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한테 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한번 전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순 작가님을 섭외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림은 대단히 아름다웠었습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만드는 고정순입니다. 처음 나리북갤러리 소문을 들었을 때 궁금했어요.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 병원에 갤러리가 있을까라고 혼자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고서 알았습니다. 63일가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그림책 원화를 이곳에 걸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이곳이야말로 제가 작업한 이 그림책을 전시하기에 딱 맞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하고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제가 작업한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는 사자 레오입니다. 이 이야기,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화자가 돼주고 있는 동물입니다. 제가 이 그림책에서 맨 먼저 끌렸던 부분은 이 나레이션 하는 주인공의 사자라는 거, 그리고 이 레오라는 거, 이 점이 상당히 끌렸습니다. 재료는 파나를 썼습니다. 파나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크레용으로 다시 리터칭을 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 동물들의 눈빛입니다. 이 동물들의 눈빛을 담을 수 있을지, 이 공허한 눈빛을 담을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민에서 가장 그려보고 싶었던 눈빛이면서도 가장 슬펐던 눈빛이 바로 사자 레오입니다. 사자 레오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그림책입니다. 함께 이 안에 있는 동물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홍학이 보이십니까? 동물원에 가면 입구에 화려한 홍학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한 홍학들을 보기 위해서 인간은 홍학의 날개 끝을 자릅니다. 멀리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화려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한 번식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 입구에서 화려한 홍학들이 여러분 눈에 딱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환성을 지르게 되죠. 그 환호 뒤에 그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린 당나귀 눈빛이 보이십니까? 제가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작업을 할 때 처음 허정윤 작가님한테 원고를 받고 자료 사진을 제가 모았습니다.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기 전에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봤던 어린 당나귀입니다. 이 어린 당나귀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공허하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추워 보이는 이 눈빛 꼭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 친구들은 미어캣입니다. 미어캣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시죠? 귀엽죠? 쫑긋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너무 귀여워요. 미어캣은 굉장히 섬세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관광객들 때문에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늘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원숭이 친구들이에요. 동물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들이죠. 저는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원숭이 우리를 청소했었습니다. 이들의 괴성을 전 들었거든요. 예민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들은 대부분 털들이 군데군데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림 보이시죠? 오랑우탄입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그림 중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입니다. 독방에 갇힌 오랑우탄입니다. 이 친구들 정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는 순박하기 이를 데 없고 가장 순한 동물들이라는데 동물원에서는 포악하게 보이죠. 그건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독방에 갇혀있는 오랑우탄을 그리는 게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얼룩말 친구들입니다. 저는 동물원에서 일할 때 이 친구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줄무늬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조차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많이 죽었었어요. 그때 제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 걸로 그들을 애도하고 싶었습니다. 제 그림책을 보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코끼리가 유난히 많다고요. 맞습니다. 저 코끼리를 상당히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코끼리는요, 슬프게도 동물원에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일단 엄마, 아빠 코끼리를 죽이고 새끼 코끼리를 데려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성인 코끼리, 그러니까 다 자란 코끼리들을 데려올 경우에는 이들이 배에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지 않는, 살아서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새끼 코끼리를 데려오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들 새끼 코끼리 데려와서 그들이 제주를 피우고 그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제주 피우는 모습을 과연 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끼리 그릴 때 제 마음이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작품은 강아지 공장에서 불법으로 강아지들을 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더 많은 수의 강아지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아지 공장엔 이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63일 그림책을 만들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건 63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그림으로 담아낼 것인지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한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들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무감한 표정, 그리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될지,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부하고 있는 동물단체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그 강아지들, 그러니까 유기견들의 품종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품종들로 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많이 원하고 그만큼 버려진다고 하죠. 그래서 강아지 공장에서도 유행하는 모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행하는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마 이 그림책에서 가장 추상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이고요. 이곳이 지금 병원이라서 저는 이 말이 더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인사에 굉장히 어울리는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63일은 보통 강아지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번식장에서는 이 63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생명이 태어나서 완성되기 전에 배에서 억지로 꺼냅니다. 배에서 억지로 꺼내는 장면입니다. 꺼내고 그 이후에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배를 꼬매는 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려낼지가 너무 걱정스러웠고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심장이 아픈 경험을 이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강아지의 배를 꼬매는 장면입니다. 그림책 63일은 강아지 번식 공장을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아마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3일 동안 강아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장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통 강아지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여러 가지들이 자행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억지로 임신을 시키는 촉진제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 촉진제를 맞추는 그 장면을 제가 상징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강아지가 열리도록 인간이 한 나쁜 짓들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400여 곳이 넘는 강아지 불법 번식장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림책이 그런 걸 알리는데 꼭 작은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그림책을 만들 때 회의를 합니다. 기획회의라고 하죠. 우리 이거 어떻게 만들겠다고. 저와 그리고 글작가인 허정윤 작가님 그리고 편집자 이렇게 셋이서 앉아서 회의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이 회의가 눈물 없이는 도저히 진행이 될 수 없었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강아지 번식장이 불법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사회활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야기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공장에서 나온 모든 이 동물들이, 이 강아지들이 상품처럼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강아지가 우리 곁으로 오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연출을 사용한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상품같이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강아지 번식장을 제가 자료로 동영상으로 보면서 작업했습니다. 15분짜리 동영상을 보름에 걸쳐서 보면서 작업했어요. 그렇게 많이 봤냐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을 누르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충격적이어서 더 이상 쭉 이어서 연달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번식장의 환경입니다. 왜 뜬장에서 아이들이 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얘네들의 배변을 치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똥 오줌이 바로 아래에 있는 강아지 머리 위에 있고요. 이 강아지의 배변이 바로 아래에 강아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저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려보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뜬장의 현장입니다. 이 장면은 강아지 공장에서 필요 없게 된 강아지들을 땅에 묻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펫샵 같은 데 가보셨죠? 펫샵 같은 데서는 보통 다 거의 90% 넘게 이 강아지 번식장에서 강아지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펫샵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내 받으실 때 그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아프거나 하면 반품해드려요 라는 말. 반품도 되기 전에 땅에 묻힌 아이들입니다. 땅에 묻는 이 장면을 그릴 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이 책 통틀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장에 가면 레일 위에 상품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 모습대로 강아지 공장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장의 물건처럼 찍어내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이 작품을 판화를 이용한 겁니다. 에칭이란 기법인데요. 어떤 거냐면 금속 판 위에 바늘로 긁습니다. 공장이라는 이미지, 찍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에칭을 쓰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인간인 게 미안해서 이 기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그런 말을 제가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제 창작의 원천은 죄의식이다라고. 아마 가장 죄의식이 컸던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그리고 63일 작업할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노력과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동물원도 그렇고 63일 그 강아지 번식 공장도 그렇고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공간일까요?
나쁜 일을 하는 인간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도 이 그림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노력이 이런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림책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